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 에전트 양성식입니다. 위클리 퓨처 파일 2015년 7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메인 이미지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만든 태양광 발전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버스 정류장 모습입니다. 이번에 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뭐 한 번에 한 60명 정도가 충전할 수 있는 뭐 그런 버스 정류장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바로 이런 기사가 나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피킨이 3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했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집중식 발전 시대에서 이제는 분산형 자가발전 시대로 간다. 결국은 발전이라는 거,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이 발전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다양한 시설, 다양한 건물,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분산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용하는 그런 시대로 간다. 그것이 바로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그 모습들이, 미래 징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고 뭐 하나의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러한 변화와 혁신 속에서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그 주요한 이런 실험들, 그리고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부디 다른 지방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이렇게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어쨌든 기술도 좋아지고 비용도 저렴해지면서 점점 다양한 곳에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 태양 에너지라는 게 뭐 어쨌든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에는 뭐 평생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고효율 그리고 저비용으로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뉴스들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씩 그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은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뉴스를 계속 클리핑해서 보여주는 구글의 그 주소를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놨습니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 구글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뉴스를 계속해서 이렇게 클리핑해서 보여주니까요, 참고하셔서 저장을 해놨다가 자주 보기, 다시 보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 저장을 해두시면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앨런 머스크, 최근에 이 앨런 머스크라는 CEO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테슬라 회사의 CEO죠. 그 이분의 그 내용을 담긴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작년에 봤는데, 대담한 도전, 앨런 머스크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꼭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안전한 인공지능 연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했는데요. 뭐 미래라이프 연구소라는 곳에서 37개 연구팀에 7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좀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투자한다고 하니까요, 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2분기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테슬라에서 일본과 한국의 그 사업을 담당할 부사장을 채용 중이라고 합니다. 곧 일본, 한국에 진출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은 아직 그 전기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충전 인프라부터 구축하는 것을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테슬라 자동차가 국내에서 언제쯤 판매가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국내 자동차들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한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MIT가 꼽은 세상을 바꿀 톱 10 기술 10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했는데, 뭐 그 중에 매직 리프라는 기술 관련된 영상, 유튜브에 있는 영상 공유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뭐 이런 기술에 대한 것들, 이제는 여러분이 이과 출신이 아니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이해가 되고요, 재밌습니다. 재밌는 거니까, 기술을 내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트렌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여러분이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최근에 창업과 관련돼서 로켓 배송을 뛰어넘는 파괴적 혁신이 온다. 고고벤, 홍콩의 그 벤처기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고고벤이라는 그 우버의, 어떻게 보면 우버는 이제 우리가 택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물류업계 우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류 배송과 관련된, 택배와 관련된 우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고고벤이라는 창업자, 스티븐 램의 창업자 인터뷰 내용 공유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젊은 그 농업인, 생생농업유통이라는 회사의 김가영 대표의 인터뷰도 같이 실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청년들이 혁신적인 창업, 그리고 뭔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하지 않던 새로운 창업을 많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도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김가영 대표는 제가 예전에 개인적인 모임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정말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 농업이라는 곳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뭐 엄청난 규모의 그 농업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아직도 20대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그 꿈, 그리고 이분의 가진 비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메르스 뭐 이제 좀 진정세 들어가긴 했는데요. 또 홍콩 독감이 국내에 또 들어왔다는 그런 기사들이 뜨고 있던데, 앞으로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급증할 겁니다. 계속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올 건데, 전염병에 대한 이해, 결국 바이러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 기타 소식으로 일본의 미니 면세점, 면세점이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본은 다시 한번 일본 관광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미니 면세점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드럭스토어 이런 곳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 면세를 해주는 그런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은 지금 현재 소비세가 9%가 10%가 그렇죠. 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면세를 해주면 그만큼 또 관광객들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기 수소차 먼저 시동 걸고도 핸들론 사이 중1에 추월당해. 실제로 국내에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과 일본이 바로 그 분야에서도 추월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에서 국내 기업들, 국내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리드할지 아주 그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번에 여기서 많이 뒤처지게 되면 뭐 어떻게 또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중국도 벌써 많은 그 격차를 줄여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입했던 중국 국민들은 심합니다. 요즘 날리고 있는데, 날리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 드론 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규정을 보니까 뭐 아무 곳에서나 날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날릴 만한 곳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낮에 그 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촬영을 하거나 뭐 이런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 잘 알고 날리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최대한 지금 집에서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낮에 사람이 없는 아파트 공터에서 사람이 없을 때 날리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드론을 날리더라도 규정을 잘 알고 날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미래학자 우리 박영숙 씨, 유엔 미래 보고서를 쓰시는 박영숙 씨가 메이커의 시대, 유엔 미래 보고서 미래 일자리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요 책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미래를 바꾸고 미래 일자리를 바꿀지, 그리고 앞으로는 메이커의 시대가 온다. 결국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스스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급자족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뭐 그런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현재 그 테드죠. 테드 강연의 어떤 책임자로 있는, 실제로 테드를 만든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크리스 앤더슨, 롱테일 법칙이라는 책도 썼고요. 그리고 공짜 풀이라는 책도 있죠. 그리고 메이커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현재 그 미국의 메이커스 무브먼트에 대한 운동을 또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앤더슨의 강의 내용 잠깐 이렇게 공유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요즘 메이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메이커 포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포럼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요. 저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뭐 제품도 만들고 싶고 한데, 아직까지는 저도 아직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런 그 메이커스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스스로 이런 3D 프린터, 그리고 기술, 디자인 이런 걸 배워서 직접 제품을 만들고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와 함께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곧 메이커스 무브먼트 운동이 붐이 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다큐멘터리 3가지 제가 공유를 했는데, 명견말리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그 명견말리라는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 3가지, 북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베이비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치매에 대한 내용, 이렇게 3가지 제가 공유했으니까요. KBS 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5년 7월 두 번째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퓨처 에전트 양성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